FOMC가 밤사이에 있었고요. 그 결과 전달이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 일단은 FOMC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결론, 우리 또 테이블 고수 밤샜다면서요? 네, 밤새지 마란 말이야. 네. 아, 밤을 새야죠. 어제 3,000분과 이거 함께. 몰라요? 밤새지 마란 말이야. 이거 몰라요? 뭐예요? 와. 이것도 몇 년도 드립입니까? 자, 우리 김대진 교수님, 김장규 교수님. 이걸 모른대요, 우리 테이블 고수가. 유머 1번지인가요? 예. 아닙니다. 광고에서. 밤새지 마. 김국진 씨가. 김국진. 예. 예전에. 그 컴퓨터가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구하면서. 예, 이제 밤새지 마라. 저랑 뭐 딱 이런 얘기를 같은 했는데. 세대셔가지고. 아니, 되게 나이 여기 어린 자를게요. 여기 척하네요. 잘라주세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밤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파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라. 사라? 네. 뭘 매수하라. 사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모든 것을 사라.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 그러면은 2024년도에 금리 인하 3번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2015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원래 4번이라고 예상이 됐으나 2015년도에도 3번, 2016년도에도 3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느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성장은 탄탄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성장이 좋으니까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 것이다. 그리고는 질의응답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뭘 보고 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어 PC가 3%를 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에 인플레이션이 반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는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런 데이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 경제를 변경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신경은 쓰고 있으나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일단은 지표를 하나 주었죠. 코어 PC가 3%가 넘어가면은 연준도 매파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QT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QT 테이퍼링이 중요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 우리 지금 QT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거를 줄이는 말 그대로 매달 90빌리언씩 흡수하고 있는 유동성을 조금 줄이는 것을 논의 중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박살나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사라, 매수하라라고 당당히 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라. 테이블 고수의 네.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내용은 조만간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호재성 재료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냐면 유동성. 지난해 한번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네.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2.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3,500조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3,500조 원은 미국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4,500조 원에 대한 대부분의 금액입니다. 그다음 미국이 특히 연준이 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 대략 3,500조 원의 채권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발행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연준에서 나올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환율의 민감한 움직임이 변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은 환율입니다. 이렇게 될 때 환율은 워낙 강세로의 진행이 전환됩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도 외환시장에서 지금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한 13원 정도 하락하는 추세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해 왜 우리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느냐를 판단해 보게 될 때 환율 측면에서 지난해 1,300원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 기간에 연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측면에서의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 환율이 저점인 1270원을 하향 돌파하면서 1250원 또는 12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국내 주시장에 대한 내용은 일단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호전될 겁니다. 최근까지 해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수입이 감소된 수출이었거든요. 동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불합리한 수준에서의 수출 동향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수입도 늘어나고 수출도 증가하는 현상에서 경제가 제자리 걸음으로의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환율 하락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수는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네. 메시지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고수도 김대중 고수도 모두 시장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파월 입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밤사이 시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던 시장이 오후장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국내 증시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에는 FOMC 내용도 있지만 새벽에 이제 장 끝나고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 실적 발표하자마자 우리 김정료 고수님께서 깨톡으로 또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잘 보셨죠? 네네, 예, 잘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실적 잘 나왔고요. 네. 매출도 한 10% 잘 나왔고 네. 영업이 그러니까 EPS가 마이너스 28센트인가 뭐 그랬는데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42센트. 그래서 42센트 플러스 40이니까 엄청 좋은 거죠.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의 실적이 2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3월이 아니고요. 네. 3월이 아직 안 지났는데 3월도 좋죠. 근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하이틴이니까 한 18% 전후. 낸드가 한 30%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는 가격이 생각보다 세구나. 그 삼성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3월 달을 포함한 1분기 실적도 최근에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뻥카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오늘은 이거 뭐야? 전반적으로 반도체 1분기 실적 기대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마이크론이 뭐 사실은 그 HBM에서 해봤자 의미는 뭐 마켓 슈어는 뭐 5%, 10% 아직은 없어요, 별로. 근데 뭐라냐면 HBM3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생산 로스. 다른 거에서 이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캐파 로스가 2배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이전에 3배다. 그러니까 이거 생산을 하는 와중에 이쪽에 로스가 3배가 로스가 난다. 2배가 아니고 네.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걔네들이 그런 거 많이 할수록 삼성도 아직 퀄리티 이슈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급이 그러니까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HBM 말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어저께 대신에 빠진 거 그거를 완전히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쪽이 다 올라가니까 삼성 하이닉스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아주 세다. 그리고 장 외에서 마이크론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마이크론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도 나오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에서 최근에 CT가 나온 150불. 그러니까 PER 25년, 6년을 평균치를 해가지고 15배 치는 건데 과거 평균보다 50% 프리미엄 줬거든요. 이거 별것도 없는 애들을 프리미엄 50%를 줘? 이게 맞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는 프리미엄 안 주고 과거만큼 가더라도 여기서 한 15%, 20%는 최소한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어저께 그 숏 커버가 많이 됐는데 기관들은 불이 나게 발등에 불이 때려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올라 삼성전자가 오늘은 덜 오르겠습니다만은 흐름은 아마 전고점까지는 몰라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관련되는 이제는 HBM 주식도 좋지만 HBM 주식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 소재주 이런 쪽으로 확산 기미가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있어서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장이 아까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이 완화된다면은 그걸 좀 촉매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향으로 다른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나 봤더니 뭐 동진 세미캠이 일단 10%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뭐 SK하이닉스가 6%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현재 2%까지 상승폭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오를 종목들을 지금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전반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4,000원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00원
오를 때 지수는 0.8포인트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30포인트 지수 상승은 거의 삼성전자 위주로의 흐름이 진행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수 관여 비중이 한 12포인트, 나머지는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아주 큰 종목보다는 조금은 작아도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의 무게중심추는 반도체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종목을 찾아보게 된다면 앞서 우리 앵커가 잠깐 종목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내에서 D램의 시장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조금 전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많은 기사에서 실적 회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네. 마이크론 실적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22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가장 좋았던 시점에서 마이크론 실적은 10조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했던 지점이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원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동급으로 한번 붙여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2년도에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분기당 75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60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분기 예상 실적이 71조 원입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번 분기에 71조 이상을 그러니까 이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D램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더 폭발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D램과 관련된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을 찾아보게 되면 네. 소재주죠.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D램 가격 상승과 D램 시장의 회복에 의한 1차적인 먼저 주가 반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내에서 주식 투자를 종목 선정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반도체 소재에 있는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시면서 대표적인 관심주로는 동진세미케,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모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좀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단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주가가 7% 넘게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동진세미캠도 5% 이상 어제 상승이어서 오늘도 장중에는 3% 넘게 올랐다가 현재 구간 10%대 강세, 그리고 한솔케미칼 역시 어제 8%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버 고수와 염정 고수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염정 고수님, 우리 테이버 고수가 어제 하이닉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제 샀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네. 어제 저점에서 입꼬리 조금 내리시고요, 테이버 고수. 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고점으로 하면 10% 넘게 와. 수익을 하루가 이 대형주로. 아니죠. 네. 한 18시간 2시간 만에? 두 시간이면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뭐 24시간이라고 그렇다 치고요. 하고 네. 네, 하루 만에 이제 10% 넘는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수급에 좀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수급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고 외국인 기관도 다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좀 삼성전자로 너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지만 그렇죠. 어김없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고 주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1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앞으로 한 2주 후가 될 겁니다.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될 건데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네. 차례대로 될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지난 4분기 3,4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나타냈는데 올해 1분기는 1조 2천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추정치가 나타내고 있는 만큼 네. SK 하이닉스 쪽에 어제 뭐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를 했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거든요.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저거 늦어도 빨라도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그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것이고 지금은 실적으로 만약에 봤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어제 사실 담으셨던 분들은 사실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이를 통해서 오늘은 소재주도 좋지만 결국은 또 반도체 대형주단이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흐름은 오늘 장 후반까지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형주지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른 것을 틈타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이닉스를 오늘장
삼성도 이제 어제 오늘 오른 거 따지면은 6% 넘게 올랐거든요. 7% 가까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할지. 자, 현명한 우리 테이버 고수 오늘도 한번 어제 보니까 뭐 작두 타고 칼춤 추는 것처럼 딱 SK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했을 때 뭐 이렇게 좀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분할 매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을 딱 보셨을 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그거죠. 아, 이제 디램이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는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장에서 예상컨대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영역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40% 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시면 2021년도가 우리가 반도체만 팔아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50%까지 나왔던 그 해가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부터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추가된 게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HB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만 놓고 보시면 메모리는 결국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게 수요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시클리컬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2배가 났다가 고점에서 50%씩 박살나는 이런 모양새를 반복하는 그런 산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되고 있는 HBM이라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클리컬일지 아니면은 꾸준함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HBM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우상향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클리컬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진보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을 그려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디램만 놓고 보시면은 지금부터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우상향을 노릴 수 있겠으나 여기서 HBM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파운드리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시클리컬로만 봤는데 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파도가 아닌 이제 완만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기업으로도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 거기에서 아 이제 디램 수요가 혹은 디램 재고가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시죠?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됩니다. 반대로.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병립해서 주가가 함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각각 다르거든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았던 시기는 지난 12월에서 1월 초까지입니다. 이때 6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약 15%가 올라갔거든요. 이때 하이닉스 안 움직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움직인 시기는 어디냐? 1월부터 2월까지 1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움직였어요. 이때 삼성전자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총 비중으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난 12월에 15%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가 1, 2월에 한 35% 정도 상승을 했으면 네. 상승의 탄력도는 삼성전자가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왜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아직 상승 전환으로 돌파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7만 원 전후로 한 상당 가격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8만 원 고점이 지난 12월, 1월 고점에서의 가격이지만 최근 내 3개월 횡보 구간에서 돌파 흐름이 나왔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비중에서 탄력도에 그러니까 상승 폭의 차는 조금 다르겠지만 먼저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현 시점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하이닉스를 매도해서 삼성전자로 전환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우리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고수님의 고견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둘 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둘 다 안 파는 게 좋은데. 예. ETF 살까요? 아니, ETF는 아니에요. ETF는 지금 아니에요? 아니죠. 네. ETF는 삼성전자가 빠진 ETF 사면 이제는 안 되는 거고, 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진 데 무슨 한미반도체하고 HBM하고 소지하고 뭐 이게 섞여 있거든요. 네. 그거 사면 손해예요. 그래요? 지금은 골라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 집중하시겠습니까? 지금 HBM 장비주는 더 먼저 가는 건 아니고 더 덜 간 소재 쪽에 가는 거죠. 네. 그 불안해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그거를 양비론적으로 아직은 아닌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삼성을 너무나 쇼손해놔가지고 쇼커버가 어저께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네네. 대거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가 탄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우세해 보여요. 네. 근데 하이닉스를 줄이느냐 하느냐는 것은 아마 실적, 1분기 실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소님 얘기한 그 실적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하이닉스는 1조 한 5천억에서 1조 7천억 안 나오면 네. 그때 파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5조 안 나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한 2주 내에 결판나기 때문에 쇼커버가 됐든 뭐가 됐든 프로피테이크 한다면 1조 5천 5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네. 그리고 갈아타진지 말했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삼성이 조금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가지만 왜 마이크론이 얘기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어저께 삼성 하이닉스 빠지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돌려놓는 정도니까 낮게 사서 오는 거 맞는데 오늘 따라가는 거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이닉스 다 팔아 삼성전자 하는 건 아니지만 흐름상으로는 2, 3주가 매우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아까 ETF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늘 많이 빠진 거 그동안 자동차 이런 주식 사도 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골고루 사도 되고 장을 사셔도 돼요. 네. 현금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40% 오르고 갖고 줄인다? 있으면 예. 그 계속 그렇게 갖고 있다가 기회 다 놓친 거지. 그래서 이 지금- 2,750인데 예. 2,850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코를 외치는 거는 파워르장뿐만 아니라 우리 김장렬 교수님도 열정적으로 시장을 사라라고 또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현명하게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교수입니다. FMC OK, 마이크론 베터. 김대중 교수, 환율 상황의 변화와 또 시장 판단 환율 시장의 변화를 시장 판단 지표로 확인해 보자. 염정 고수, 금리 인하 반영됐고 시장 전체로 갈지를 좀 보자. 테이버 고수는 파월 형은 말하셨지 상승을 즐겨라. 예, 저한테는 그런 옛날 광고 하지 말라 그러더니 본인은 저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탑5 5위 주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4위 확인해 보시죠.